인문학 부분입니다. 성공은 단 하나의 선택과 집중 몰두. 이게 이제 캐리 갤러가 썼던 책인데요. 복잡한 세상을 이기는 단순함의 힘, 한 가지에 집중하라. 이 책 제목은 원싱인데요. 게리 켈러입니다. 이게 이제 아마존에서 2위 했던 책이고, 상당히 한 60만 부가 팔린 이런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은, 제가 이제 존경하는 그 목사님께서 이 책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게 바로 우리 해선 직업과 접목을 시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미리 보기 한번 이렇게 들어가서 캡처를 했습니다. 그 뒤에 제가 이제 우리 장땡땡님한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이번에 그 책을 선물하셨더라고. 그래서 28일 도착해서 현재 뭐 한 중간 정도만 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걸 한번 캡처한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일만 파고 들어라.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모두 공평하게 하루 24시간인데 왜 어떤 이들은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해내는가? 이게 이제 핵심이야. 자, 그들은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것을 이룩하며 더 많이 벌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가? 시간이 곧 성취를 얻기 위한 화폐라면 어떤 누군가는 똑같이 주어진 시간을 더 많은 화폐로 바꾸는가? 그러니까 효율적인 인생을 왜 사느냐는 거예요. 자, 그들은 어떤 일을 핵심에 모든 걸 집중했다. 집중 몰두했다 이 말이죠. 한 가지 일에 집중 몰두했다. 즉 그들은 중요한 일에만 파고들었던 것이다. 원하는 일이 어떤 것이든 최고의 성공을 원한다면 접근 방법은 늘 같은 방식이어야 한다. 핵심 속으로 파고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핵심을 파고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접근 방법은 어떤 일을 하고자 한다면 파고든다는 것은 곧 자신이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일을 무시하고 반드시 해야만, 자, 얘기가 중요하죠. 해야만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모든 일의 중요성이 똑같지 않음을 인식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여러 가지 생활적인 거, 그 다음에 직업적인 거,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해도 그 중요성이 틀리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 가장 중요한 일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것은 자신이 하는 일과 자신이 원하는 일을 연결짓는 아주 단호한 방식이다. 그러니까 탁월한 성과라는 것은 당신의 초점을 얼마나 좁힐 수가 있느냐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이제 방만하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하다 보면 제한적인 에너지가 분산되잖아요. 분산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두 마리 다 놓친다는 그런 계산이 나와요. 제가 이제 이 글을 읽으면서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한테 이제 이거 강의한 이유가 제가 이런 길을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자신의 일과 그 다음에 이제 삶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내려면 최대한 어떤 일에 대해서 파고들어야 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들은 커다란 성공은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고, 커다란 성공은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주 걸리고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그들은 달력과 할 일 목록에 너무 많은 것들이 담겨 감당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른다. 성공은 좀 더 멀게만 느껴지고 결국 보잘것없는 결과에 만족하고 많은 일이 생겨야 된다. 이들은 소수의 몇 가지 일을 잘해낼 때 커다란 성공이 온다는 것을 모르고, 이들은 소수의 몇 가지 일을 잘해낼 때 커다란 성공이 온다는 것을 모르고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애쓰다 길을 잃는다. 결과적으로 너무나 적은 일을 해내는데 기친다. 그러니까 결과는 여러 것을 쫓다 보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결과가 어떻게 돼요? 별로 좋지 않다는 이야기죠. 시간이 흐를수록 기대치는 점점 낮아지고 꿈을 포기하고 또 삶 자체가 움츠러든다. 하지만 핵심을 파고들면 상황은 달라진다.
제가 나중에 총체적인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시간이라는 것은요,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돼 있다. 그것을 너무 넓게 펼치려 애쓰다 보면 노력은 종이장처럼 얇아진다. 사람들의 일의 양에 따라 성과가 점점 더 쌓이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하려면 더하기가 아닌 빼기가 필요하다. 이게 불필요한 것은 다 빼라 이거예요. 어떤 것이 중요한지 우리 스스로가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더 큰 효과를 얻고 싶다면 일을 가짓수를 줄여야 된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아무것도 줄이지 않는 채 일을 자꾸 더 하기만 하면 결국엔 부정적인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다. 마감 기간을 수시로 놓치게 되고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타나며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업무 시간이 길어지며 수면 시간이 줄고 영양 상태가 나빠지며 운동도 못하고 가족은 물론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줄어든다. 이 모두가 생각보다 얻기 쉬운 것들을 쫓으며 쓸데없이 노력을 낭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했죠. 생각의 무능이라는 것은, 생각의 무능은 파멸을 가져온다. 두 번째, 몸에 비대신 생각이 흐르게 하라. 이런 것도 생각을 해라 이 말이에요. 자, 한 가지에 파고드는 것은 남다른 성과를 내기 위해 간단한 방법이다. 게다가 효과도 좋다. 언제 어디서든 어떤 경우에든 통한다. 왜일까? 단 하나의 목적의식.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곳까지 도달한다는 단 하나의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목표의식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해선 트레이더의 어떤 직업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타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핵심을 파고들게 되면 단 하나만 바라보게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간단한 내용이죠. 제가 이제 이 글에 대해서 길게 또 할 수 없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느낌이 오면 이 책을 한번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결론을 우리가 한번 함축해 볼게요. 이 해선 트레이더는요, 이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내 모든 것을 걸어야 돼. 그래야지 승부가 나는 거예요. 자, 처음에 우리가 이 해선 트레이더로서 초기에 입문하게 되면 모든 걸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이 시장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내가 과연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부터 생각을 해야 돼. 이 시장에 어떤 좋은 점도 있지만은 반대적인 면이 있잖아요. 과연이 내가 이 시장을 이겨낼 수 있을까 어쩔까 하느니 그런 고민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 저도요, 이 시장에 들어오려면서 초기에 제가 한 3천만 원 잃고 고민을 엄청 했습니다. 고민을 엄청 했어요. 차라리 내가 여기서 끝내고 그만둘 것인가. 그러기에는 또 너무 아까워. 그리고 내 성격, 그 다음에 자질. 제가 상당히 꼼꼼하고 좀 치밀한 편이거든요. 그런 것을 또 내가 또 끊기가 있어. 뭔가 배우려면 끝장을 보는 게 있어. 그런 거. 그러니까 마음 한구석에는 갈등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갈등을 겪었죠. 그 뒤에 그래, 내가 남은 인생 여기다가 올인하자.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고난을 이겨내는데 여러 가지 반대 의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가족들이 이거 하면 망한다, 어쩐다, 이런 등등 또 해외 선물 시장을 하고 있다면 또 사람으로도 안 봐. 그때 당시도 그랬어. 그때 당시도 그 위험한 시장이다. 왜 그런 걸 하려 하냐. 그런데 저는 어디에서 힘을 얻었냐면요. 세계적인 명트레이더들이 하는 또 해외 선물 시장에 고전들이 있어. 그런 책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이렇게 묘하게 꿈이 일어나더라고.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결론은 뭐냐. 비록 미국이 금융 선진국이죠. 그러나 미국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이나 거의 다 똑같죠. 개인으로 보면. 그리고 한국 시장은 해외 선물 시장이 개방된 지가 한 25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한마디로 해서 어떤 불순물이 많이 끼어 있어. 모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보면이 전문가 사칭한 사람도 교육 사기 등등. 내가 정말 제대로 가르칠 사람이 스승이 있다면 내가 백두산까지 찾아간다 했다니까. 왜?
이 해선시장의 이면에는 어마어마한 어떠니 소득의 기회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걸 인식하고 나서 이게 이제 오늘도 제가 강의했던 세계적인 명트레이더에 배운다. 그분들이야 다 그런 거. 그 외에도 많지요. 그래 한번 해보자. 미국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이나 개인적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잖아요. 도리어 한국 사람들이 더 똑똑한 면도 많아요. 단지 내가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고민도 많이 했죠. 그러나 길고 짧은 것은 돼봐야 할 거 아니에요. 시작하기도 전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움츠러들 이유는 없다 이 말이에요. 제 성격 중에 하나가 도전 정신이에요.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은 조금 떨어졌는데, 그래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이 하나에만 집중을 했죠. 해외선물시장 하나. 저는 주식도 해본 사람 아니에요. 해외선물시장 하나. 그 다음에 집중 몰두. 내가 아는 거 최대한 하자. 그 세월이 7년입니다. 물론 간간히 매매해서 수익도 내고 했지만은, 그러면서, 육중거래 기법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상하이 차트의 어떤 관계성, 차트의 원리와 이치, 이것을 설명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해외 선물 시장의 철학과 심리적인 거, 기술적인 거, 이런 것을 또 강의할 수 있을 정도로. 처음에 저 강의 못했어요. 알아야 강의를 하지요. 그래도 하나 하다 보니까 이게 늘더라고. 그러면서 이 시장이 밝게 보여. 힘이 났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미래를 보니까 힘이 나는 거야. 그래서 한 발. 그리고 오늘까지 온 겁니다. 오늘 뭐 거의 유튜브 강의한 것만 해도 현재 뭐 한 750편 올려 있는데 지금 다 올리면 1000편이 넘어요. 고뎀 차트 스쿨에 글 쓴 것만 해도 지금 뭐 삭제된 것까지 해버리면 2000편이 훨씬 넘고, 매매는 그동안에 하루도 안 빠지고, 물론 경우에 따라서 또 빠진 경우, 우리 장모님 돌아가셨을 때, 또 우리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저는 5일장까지 안 갔습니다. 3일장 보고 바로 올라와서 또 매매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 열정과 노력이 곧 뭐예요? 집중 몰두죠. 집중 몰두.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가슴에 와 닿더라고. 우리 그 해성 교육생들도 이 책을 보면서 자신을 좀 추스리는, 그러니 계기가 됐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책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은 앞에 있는 미리 보기를 캡처해서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하여간 뭐 여러분께서 좋은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강의 마치겠습니다.